사람마다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수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들의 삶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낯설지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궁금증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기도 한 퀴어라는 것. 퀴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 코드입니다.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코드 5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4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현재 극장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작품인 탈주입니다. 7월 3일 개봉 이후로 박스오피스 순위 1, 2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을 정도로 입소문을 탄 영화이며, 영화를 본 뒤 배우들의 인터뷰와 케미까지 알고 나면 N차를 뛸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속의 숨은 퀴어코드, 영화를 보신 분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를 곧 보실 분은 기대를 안고 갈 수 있도록, 영화를 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영화를 보러 가고 싶도록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의 테마곡처럼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탈주 영화의 무대 인사 때 가수 자이언티가 게스트로 왔을 정도입니다. 아무튼간 저번 4화에서 줄거리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독 이종필, 영화 탈주입니다.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휴전선 인근 북한 최전방 군부대.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중사 규남은 미래를 선택할 수 없는 북을 벗어나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철책 너머로의 탈주를 준비한다. 그러나 규남의 계획을 알아챈 하급병사 동혁이 먼저 탈주를 시도하고 말리려던 규남까지 졸지에 탈주병으로 체포된다. 탈주병 조사를 위해 부대로 온 보위부 소자 현상은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규남을 탈주병을 체포한 노령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사단장 직속 보좌 자리까지 마련해주며 실적을 올리려 한다. 하지만 규남이 본격적인 탈출을 감행하자 현상은 물러설 길 없는 추격을 시작한다. 사실 공식에서 준 줄거리가 정말 길어서 처음엔 이 내용을 읽고도 그렇게 호기심이 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영화의 슬로건을 보고 난 후인데요. 길고 긴 줄거리와는 다르게 영화의 슬로건은 간단 명료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내일을 향한 질주, 오늘을 위한 추격. 이 슬로건이 저한텐 영화를 보고 싶다 생각이 들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주의 주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 배역인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규남 역은 배우 이재훈 님이 연기해주셨고요. 영화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보위부 소자 리현상 역은 배우 구교환 님이 연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언급할 배우분은 특별 출연으로 나오신 송강 배우님이 연기한 선우민 역할인데요. 리현상과 오묘한 관계성을 보여 화제가 됐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더 자세한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5화에서 틀어드리는 모든 곡은 영화에서 쓰였던 삽입곡들입니다. 영화의 분위기와 닮아 있으니 한번 눈 감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고른 이 장면이 퀴어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는 리현상과 선우민의 대면 장면입니다. 파티장에서 리현상을 발견한 선우민은 함께 보냈던 러시아 시절의 추억을 언급하며
리현상에게 접근합니다. 그때 언급되는 건 리현상의 숨겨진 피아노 실력인데요. 리현상은 선우민이 피아노를 한번 쳐달라고 부탁하자 다 잃어버렸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몰린 사람들이 호응을 돋구자 이후의 장면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리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집중해야 할 게 있다면 원래의 대본에서는 리현상의 대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교환 배우가 실제로 리현상을 연기하면서 캐릭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잊었다라는 말보다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직접 대사를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배우의 역량은 오로지 연기에만 치중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장면이 왜 퀴어라고 생각하였냐면 영화에서 리현상은 오로지 피아노 실력만을 잃은 게 아닌 듯 선우민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봅니다. 북한의 장교인 리현상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칙만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면서 과거에 피아노도 잃고 러시아에서 선우민도 잃은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틀어드릴 곡은 방금 설명드린 이 장면에서 리현상이 쳤던 클래식 피아노 곡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업 영화에서 이러한 관계성을 나타낸 감독의 의도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제가 아주 전에 1화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고드는 편입니다. 이번에 관람한 작품 또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동성으로 설정했지 싶은 의문 말이죠. 리현상의 성별이 남자이기에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북한군이니까. 영화에서 선우민의 성별이 만약 여자였다면 극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람들은 선우민이 등장하는 순간 알아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현상의 전 연인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감독은 선우민의 성별을 여자가 아닌 남자로 설정함으로써 관객들의 궁금증을 건드림과 동시에 극 속으로 초대합니다. 리현상과 선우민은 무슨 관계일까? 초반부터 집중하도록 설정한 것이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종필 감독은 답했습니다. 송강의 역할은 구교환이 연기하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구교환의 표현대로라면 팅커벨 같은 존재라며 관습에 따르자면 여성이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임팩트를 강하게 주기 위함이었다. 영화의 시작부터 관객들을 후킹할 요소를 넣은 감독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 과몰입주의 코너로 오셨습니다. 이 코너는 작품 속 명장면, 명대사,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는 코너입니다. 영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중반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리현상이 탈주한 규남을 놓치고 분노하여 차 안에서 화를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리현상에게 전화가 옵니다. 발신자를 한참 보다가 전화를 받은 리현상은 용건만 말하라면서 아주 딱딱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선우민이었는데요. 선우민은 그런 무뚝뚝한 태도의 리현상에게 그래도 러시아 시절을 다 잊은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분을 참고 있던 리현상은 그저 전화를 끊어버리죠. 여기서 집중해야 할 건 둘의 모호한 관계성에 대한 텐션도 맞지만 이 장면에서 나온 리현상의 전화번호 저장명입니다. 카메라는 리현상의 폰 화면을 한번 비춰줍니다. 러시아어로 적혀있는 어떤 이름을 확인한 리현상은 곧바로 전화를 받죠. 이때 적힌 러시아어의 해석은 어떤 뜻일까요? 팬들을 N차 관람하게 만든 이 러시아어의 해석은 바로 내가 사랑했던 자식입니다. 선우민의 이름을 이렇게 저장한 리현상은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저장명을 유지 중인 걸까요? 구교환 배우는 탈주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현상에게 선우민이란
러시아에 두고 온 꿈이라고 말이죠. 둘의 과거를 그린 관계성을 보여주는 프리퀄이 나온다면 정말 큰 흥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필 감독님의 차기작이 기대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탈주였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작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김고은, 노상현이 주연을 맡은 원작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10월 2일날 공개되는데요. 원작 책을 정말 재밌게 읽기도 했고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오래 기다려왔던 작품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눈치 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 제이와 태생적 비밀을 숨기는 법에 통달한 흥수가 동거동락하며 펼치는 그들만의 사랑법을 그린 영화. 이 영화도 공개됨과 동시에 퀴어코드의 작품으로 한번 가져와 볼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대감을 품고 5화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아도 관심 두다 보면 어느샌가 성소수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곁엔 항상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